밴쿠버에 있는 UBC는 서부 캐나다의 명문 대학입니다. 지난해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인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에 따르면 UBC는 세계 대학 랭킹에서 34위에 올랐습니다. 캐나다에서 세계 대학 랭킹 18위인 토론토 대학 다음입니다. 서울대는 60위였습니다. UBC는 중국 학생들이 많아 동양인의 대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부유한 중국인 이민자이세와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캠퍼스에 마세라티, 페라리, 벤틀리 등 고급 명차들이 많이 눈에 띄어 유니버시티 오브 뷰티풀 카즈라는 별칭도 얻었습니다. 한 학생이 블로그에 UBC 캠퍼스에 보이는 명차들의 사진을 올린 뒤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단독주택 평균값이 120만 불이 넘는 밴쿠버에서 500만 불 집을 소유한 중국인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웨스트 밴쿠버에서 4천만 달러의 매물로 나온 고가저택 소유주의 직업이 학생으로 되어 있어 소셜미디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소위 부모 찬스가 중국인 이민자들 가운데서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키워드가 공정입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뜨겁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부모 찬스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밴쿠버나 토론토 밀레니엄 세대들의 박탈감과 불만은 대단합니다. 지난 5월 토론토와 오타와에선 집을 살 형편이 안 된다고요? 부유한 부모를 만났어야지라는 해학적인 문구를 담은 대형 간판이 들어섰습니다. SNS 레딧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캐나다 주택 위기란 단체가 회원들 간의 의견과 뉴스를 나누고 주택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고펀드미를 통해 기금을 모아 대형 간판을 세운 것입니다. 몬트리올에 본사를 둔 캐나다 내셔널뱅크가 지난 2월 메트로 밴쿠버 지역 시장에 나와 있는 집을 사려면 구매자가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단 밴쿠버 지역의 대표적인 콘도 가격을 63만 3천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밴쿠버 지역 중간 가구 소득은 7만 8,849달러로 보았습니다. 평균 소득을 지닌 주민이 내 집 마련 다운페이를 마련하기 위해 수입의 10%를 저축한다면 58개월이 걸렸습니다. 거의 5년이지요. 그렇게 콘도를 구입해 입주한다 해도 모기기 페이먼트로 수입의 38.7%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단독주택을 구입하기 원한다면 끔찍하게 됩니다. 계약금인 다운페이를 마련하는데 409개월, 다시 말해 34년 동안 돈을 모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이야기죠. 밴쿠버에서 콘도를 무리 없이 살 수 있으려면 연간 12만 8천 불의 가계 소득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밴쿠버 주민 평균 소득의 1.6배 이상입니다. 콘도나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반단독주택을 구입하려면 연간 가계소득이 23만 500달러가 되어야 했습니다. 참고로 비시주 가정의 연봉이 평균이 21만 5천 불입니다. 의사도 단독주택을 사서 유지하기가 힘든 형편인데 5자리 디짓 연수입으로 사는 밀레니엄 세대들이 밴쿠버에서 내 집 마련하다는 것이 불감당입니다. 밴쿠버의 평균 집값은 주민들 연간 평균 소득의 12배나 됩니다. 토론토의 경우도 팬데믹 이전 8배 정도였으나 이후 10배까지 상승했습니다. 캘거리는 최근 조금 올라 5배 정도입니다. 팬데믹 전에 미국의 전문가들은 집값이 가계 연수입의 2.5배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지만 초저금리로 그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밀레니엄 세대들도 집을 살 때 점점 더 부모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 찬스가 없으면 내 집 마련이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모 찬스도는 페어런츠 기프트나 BOMAD, 즉 엄마 아빠 뱅크라 불리고 있습니다. CIBC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의 20%가량이 부모들로부터 평균 5만 2천 달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 들어선 주택 구입자들의 30%가 평균 8만 2천 달러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보모가 주는 페어런츠 기프트는 집값이 천정부지인 토론토에서는 13만 달러,
밴쿠버에게는 18만 달러를 상회합니다. 부모들이 처음 집 살 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주택에서 더 큰 집으로 옮기는 자녀들의 9%가 부모로부터 평균 34만 달러를 기부받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캐나다 전체로 보면 부모들이 자식들 내 집 마련을 도우기 위해 올해 기증한 금액이 100억 달러를 조금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주택 매매 시장의 총 계약금 중 1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최근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세대인 베이비 부머들의 자녀들은 장성에서 부모들과 같이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리는 계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산을 많이 받지 않더라도 부모 덕분으로 좋은 교육과 인맥을 갖추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1965년과 1980년 사이에 태어난 소위 X세대의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처럼 쉽게 빈곤에서 헤어나기가 힘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 구입에 돈을 대어주는 것은 부의 대물림을 강화시키고 부모 찬스가 없는 자녀들과의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산층을 줄게 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5가구 중 1가구는 거처 할 집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50% 이상이 집세로 나간다면 홈리스가 될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자식사랑은 한국이나 캐나다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자녀가 집을 살 때 다운페이를 도와주겠느냐는 질문에 캐나다 부모들 68.8%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부모가 집을 다운사이즈하며 자녀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자식들이 집을 인수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지원해준 돈의 대부분은 부모의 저축에서 나옵니다. 빚을 내어 자녀들에게 도움을 준 경우는 5.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엔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습니다. 즉, 자녀에게 현금 등 유동자산을 증여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통째로 사주어도 세금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겨주거나 소유주 명의를 자녀 이름으로 변경할 경우 자본 수익에 대한 소득세 의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를 주고 구입한 주택이 자녀에게 증여할 시점에 가격이 170만 달러가 됐다면 차액 120만 달러가 자본 수익이 되고 이 중 50%, 즉 60만 달러가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한국에서 지난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자 국회의원인 김홍걸 씨가 월수 100만 원인 아들에게 2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알려지면서 다시 아빠 찬스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캐나다는 자녀 재산 상속이나 증여에 너무도 쿨한 나라입니다. 레딧 등 SNS에서 보면 과도한 페어런츠 기프트가 오히려 자녀들을 망칠 수 있다는 코멘트들도 눈에 띄입니다.